주영진의 뉴스 브리핑 4시 순서에도 박근혜 대통령의 어젯밤 인터뷰 소식 여러분께 자세히 전해드리겠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왜 이 시점에 인터뷰를 했고 왜 이런 내용을 얘기했을까? 저희도 궁금한데요. 먼저 박근혜 대통령이 어제 했던 얘기, 어떤 얘기했는지 저희가 요약해서 먼저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오래전 누군가가 이번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를 기획한 것 같은 느낌이다. 그리고 거짓말이 산더미같이 쌓여있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을 향해서 누군가 기획했고, 즉 박근혜 대통령이 직접 음모론을 제기했다. 이런 느낌이 드는 발언이고요. 다음 발언도 한번 살펴볼까요? 최순실은 어떤 사람이냐? 소소하게 심부름해주고 충실히 도와준 사람이다. 그리고 최순실이 사익을 취했다는 것은 정말 처음 듣는 얘기다. 연설문과 홍보 분야에 있어서 일정 부분 도움을 받은 것은 사실이다. 맨 처음 대국민 사과 때 인정하지 않았습니까? 그 부분은 대동소이한데 저 두 번째 부분이 좀 눈에 띄는 대목입니다. 박근혜 대통령도 최순실 씨도 사익을 추구한 적, 사익을 취한 적 없다고 했는데 박근혜 대통령이 최 씨를 향해서 사익을 취했다 이런 표현을 썼다는 겁니다. 다음 발언 보실까요? 태극기 집회, 촛불 시위의 2배, 고생하는 분들 생각에 가슴이 미어져. 이 발언 보시고 많은 분들이 고개를 갸웃하셨을 것 같습니다. 촛불 집회에 매 주말마다 정말 많은 사람들이 거리로 나왔다. 이런 언론 보도를 여러분들 보셨을 텐데 박근혜 대통령은 태극기 집회에 참석한 인원이 촛불 시위에, 촛불 집회에 참석한 인원의 2배다라고 하는 표현을 썼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어떤 근거를 갖고 이런 얘기를 했는지에 대해서도 논란이 일고 있는데요. 박근혜 대통령의 이번 인터뷰 내용 이 자리에 4분 나오셨는데 4분과 함께 자세히 좀 분석 좀 해보겠습니다. 김태현 변호사, SBS의 임광기, 이기성 선임기자 자리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그리고 지난주에 못 뵈서 서운했습니다. 칼럼니스트이자 의사이신 우리 서민 교수님 나오셨습니다. 서 교수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예. 먼저 임광기 기자에게 여쭤볼까요? 네. 어제 최순실 씨가 특검 나오면서 고함을 쳤고 박근혜 대통령은 취임 후 처음으로 특정 매체와 인터뷰를 했어요. 취임 후 처음은 아니고요. 탄핵 이후에 이제 지금 처음으로 특정 인터뷰를 했는데 국내 언론과 한 매체는 제 기억이 없는데요. 그렇습니다. 탄핵 이후에요. 예. 자, 어제 오후 4시에 청와대 상춘재에서 이 인터뷰가 이루어졌다고 합니다. 황성욱 변호사라고 평소에 정규제 TV에 고정 출연을 하고 있는데 대통령 변호인단 중에 한 명이에요. 여기가 연락으로 와서 정규제 씨한테 연락이 와서 녹화를 하자. 그래서 어제 오후 4시에 들어가서 1시간 남짓 만났다고 합니다. 그렇게 해서 어제 6시 20분쯤에 정규제 TV라고 이거는 공식적인 채널은 아닙니다만은 팟캐스트라고 인터넷을 통해서 하는 방송인데 6시 20분쯤에 예고가 나왔습니다. 오늘 박근혜 대통령을 만나서 인터뷰를 했다. 8시쯤에, 오늘 저녁 8시쯤에 방송이 시작된다. 이렇게 예고를 했어요. 그런데 정작 8시쯤에 방송이 시작이 안 됐습니다. 왜냐하면 1시간가량 분량을 업로드하다 보니까 시간이 많이 걸렸다. 그래서 9시쯤부터 방송이 시작이 됐습니다. 유튜브를 통해서도 방송이 됐는데요. 지금까지 110만 조회 정도, 그러니까 굉장히 많은 거죠. 하루도 채 안 됐는데 110만 조회가 이루어졌다고 합니다. 이거에 대해서 청와대 관계자는 그만큼 대통령의 직접적인 목소리를 듣고 싶어하는 국민들이 이렇게 많다라고 해석할 수 있다라고 했는데 글쎄요. 박근혜 대통령의 어제 인터뷰가 여러 면에서 전격적이고 보통 언론과의 소통을 잘 하지 않는다는 평가를 받아왔던 박근혜 대통령 입장에서는 나름 뭔가 이번에 분명하게 말할 기회를 찾아야겠다라고 해서 인터뷰를 한 것 같은데 서 교수께서도 인터뷰 보셨습니까? 예, 저도 깜짝 놀라서 봤습니다. 예. 실시간으로 보셨어요? 아니 조금 있다가 얘기 듣고 기사 보고 보셨습니까? 일하다가 뒤늦게 알고 이제 봤습니다. 네. 예. 인터뷰 보시고 서 교수님께서는 어떤 느낌 받으셨습니까? 신년 간담회 때는 이제 기자들이 어차피 대통령이 뭐라 그래도 별로 신경은 안 쓰시는 것 같아서 막 혼자서 이제 나는 죄 없어 막 이러는 것 같아서 좀 뜬금없는 느낌이 들었는데 이번에는 대통령이 어떤 말을 해도 그러셨구나 막 이렇게 해주니까 인터뷰와 네. 정규제 주필이라고 네. 하는 분이 예. 그래서 아주 대통령께서 편안해 보였고요. 그리고 이번 인터뷰는 누군가 코치를 좀 해준 것 같아요. 답변에 대해서. 왜냐하면 헌재 재판이 뭐 공정하다 생각하느냐 이제 이렇게 질문했을 때 평소 같으면 우리 대통령께서는
말도 안 된다고 막 울부짖을 원래 그런 분인데 이번에는 내가 재판을 받고 있어서 말할 입장이 아니다 이런 걸 보고서 훌륭한 분한테 코치를 받았구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누군가의 도움을 받은 인터뷰 같다. 서 교수께서는 그렇게 느끼신 것 같은데. 이기성 기자에게는 이거 한번 여쭤볼게요. 어제 최 씨가 고함 쳤고 박근혜 대통령은 인터뷰를 하고 헌재 나간 박근혜 대통령의 대리인단은 재판부를 향해서 고성을 또 치면서 강하게 반발하고 중대 결심할 수도 있다. 이런 일련의 상황들이 뭔가 이렇게 짜여져서 된 것 같은 느낌이 있다. 이런 기사들도 있어요. 보면. 네, 그렇습니다. 우리가 봐도 좀 묘하지 않습니까? 지금 여러 가지 정황이 그 박근혜 대통령과 최순실 씨한테 좀 좋지 않은 상황에서 뭔가 반등이 있어야겠다 이런 생각을 한 것이죠. 그래서 어제 보시면은 최순실 씨는 아침에 샤우팅을 했고 외쳤고 박근혜 대통령은 저녁 시간에 아주 예외적으로 1인 매체인 인터넷 매체를 통해서 자신의 또 얘기를 1시간 10분가량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거기서 가장 우리가 좀 눈여겨봐야 할 것은 지금 특검도 그렇지만은 그 헌재도 가장 최정점은 박근혜 대통령입니다. 그 박근혜 대통령과 최순실 씨가 어떤 연결고리가 있을 것인가 이거에 대해서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최순실 씨도 아침에 얘기할 때 경제 공동체의 얘기를 했습니다. 경제 동일체를 자백하라 강요했다. 특검이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박근혜 대통령도 정규재 그 주필이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그 은행 계좌도 같이 쓴다. 경제 동일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에서 어떻게 생각하시냐. 이렇게 얘기하니까 말도 안 되는 거짓말이다. 특검이 희한한 얘기를 만들어가지고 엮어도 너무 엮었다. 또 여기서 이런 얘기를 했죠. 이러면서 강한 부정을 했습니다. 이런 것들은 아무래도 보수 지지층에 어떤 시그널을 주기 위해서 이렇게 한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평가도 내리고 있습니다. 보수 지지층을 향한 신호다. 뭐 어쨌든 간에 왜 이 시점에 박근혜 대통령이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박근혜 대통령이 특정 언론과의 인터뷰하고 이런 거 안 해요. 그렇죠. 그런데 이 시점에 그것도 탄핵 소추를 당해서 그 대통령의 권한 행사가 정지되어 있는 상황에서 인터뷰라는 걸 했을까? 왜 이 시점에?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박근혜 대통령이 한 번 더 어떤 대언론 메시지를 전파할 것이라는 얘기는 뭐 계속 있었습니다. 지난번 이제 기자간담회, 그 이후에 제2차 간담회가 있을 예정이라는 얘기도 있었고, 또는 아니면 헌재에 직접 나가서 얘기할 수도 있다라는 얘기가 청와대 쪽에서 흘러나왔었거든요. 그게 왜 그랬겠습니까? 사실 대통령도 정치인이고 정치인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설민심, 추석민심 아니겠습니까? 설민심 때 대통령을 옹호하는 어떤 목소리들, 즉 촛불민심은 그렇다 하더라도 최소한 태극기 집회에 나오시는 분들 또는 대통령에게 완전히 지금 갈라진 콘크리트를 조금이라도 좀 붙여보겠다. 이런 아마 대통령의 의도가 있었을 것으로 보이고 그래서 설 전에 아마 본인들의 지지층을 향한 메시지를 좀 전달하고 싶었을 겁니다. 그래서 어제 저는 이렇게 인터넷 TV와 전격적인 인터뷰를 한 것 아니겠나. 저는 뭐 그렇게 봅니다. 그 내용을 봐도 전체 국민을 향한 메시지라기보다는 지지층을 향한 메시지로 해석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김태현 변호사 얘기 들어보니까 설 명절이라고 하는 게 대선 앞둔 상황에서 선거 이야기도 참 중요하지만 정치인들은 어쨌든 설 민심을 대단히 중시한다. 뭐 이런 생각이 다시 한번 드는데 박근혜 대통령이 한 말 아까 저희가 화면을 통해서 이렇게 글자로 여러분께 보여드렸는데 이번에는 직접 박근혜 대통령이 했던 얘기들을 여러분께 취약해서 정리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자신을 향한 의혹들 뭐 구술을 했다. 뭐 미래를 했다. 이런 의혹들에 대해서는 박 대통령이 생각보다 상당히 조목조목 반박을 했습니다. 향정신성 약품을 먹었다든지 구술했다든지 허황된 얘기들을 들으면서 어떤 생각을 했냐 하면 대통령을 끌어내리고 탄핵시키기 위해서 그토록 어마어마한 거짓말을 만들어내야만 했다고 한다면 그 탄핵 근거가 얼마나 취약한 건가. 그동안 쭉 이렇게 뭔가 진행 과정을 이렇게 좀 추적을 해보고 이렇게 보면 그렇게 좀 뭔가 오래전부터 기획된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느낌도 지울 수가 없어요. 솔직한 심정이. 하나를 보면 열을 안다고 야 이렇게 정말 말도 안 되는 사실의 근거를 하면 그냥 깨질 일들이 이렇게 자꾸 나온다는 거는 얼마나 많은 그 오해와
허구와 거짓말이 아주 산더미 같이 쌓여 있는가 하는 거를 어떻게 보면 역으로 증명하는 거라고도 보여요. 박근혜 대통령이 사용한 단어에 한번 주목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기획된 것이 아닌가? 오해와 허구와 거짓말. 서 교수님은 이 단어들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딴 건 몰라도 이게 오래전부터 기획된 건 맞는 것 같습니다. 이거 모르는 사람 별로 없지 않나 싶은데요. 이거는 오래전부터 이 최태민 씨가 기획한 거고요. 최태민 씨가 박근혜 대통령을 이게 대통령으로 만든 다음에 이익을 좀 취하려고 했는데 이게 이제 안 돼서 먼저 돌아가셨고 아마 최순실 씨한테 유언을 남겼을 겁니다. 네가 해라. 그래서 아마 오늘에 이르지 않았을까 싶고 이제 이거 그러다 걸려서 이제 오늘 이렇게 된 거니까 기획자는 최태민 씨라고 봐야죠. 예, 서 교수님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뭐 그것이 알고 싶다를 비롯해서 많은 방송 프로그램에서 그 어떤 연관성이나 개연성에 대해서는 깊이 보도를 많이 하긴 했어요. 그러나 아직까지 뭐 그것이 구체적으로 확인됐다 이 단계까지 말씀이 좀 조심스러운 것 같고 서 교수님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저는 그럼 이렇게 질문 드려볼게요. 서 교수님께서 이번 인터뷰 내용에 대해서 칼럼을 써달라고 의뢰를 받았다 신문사로부터 그러면 어떤 주제로 쓰실 것 같으십니까? 사물을 보는 그러니까 어떤 사물을 보는 시각에는 참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지만 야, 저거는 해도 너무하지 않았냐, 뭐 이런 식으로 쓰지 않을까. 이거는 정상적인, 그러니까 뭔가에 감염된 사람의 그런 생각이에요. 예, 정상적인 사고에서 나온 인터뷰로 보기엔 좀 어렵다. 이 서 교수님이 이렇게 비판적인 생각을 말씀하셨는데 사실은 정치권에서도 비판적인 의견, 특히 새누리당조차도 국민 여론과 국민 생각과 맞지 않는 인터뷰였다라고 비판을 했는데 특히 국민의당 박지원 대표 조금 전에 2시 방송에 왔다가 갔는데 박지원 대표가 SNS에 글을 올렸죠? 네, 박지원 대표 하면은 어떤 정치적으로나 사회적으로 굉장히 복잡한 문제를 단 몇 마디로 줄여서 말하는 촌철살인의 달인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오늘 페이스북에다가 저런 글을 올렸습니다. 박근혜 대통령 인터뷰 통해서 오래전부터 기획된 이렇게 운운하면서 모든 사실에 음모론을 제기하며 부인했다. 그래서 어제 청소 아주머니가 연병하네 뭐 이런 말이 있지 않았었어요? 예. 그랬다면 오늘 또 봤다면 저희들이 방송용으로 적절하지 않아서 그냥 XX로 했습니다만 XX 안 해. 이렇게 표현했을 것이다 라고 글을 올려가지고 또 화제가 됐습니다. 박지원 대표 전에 했던 촌철살인 중에서 제가 봤던 것 중에서는 음모론 이야기할 때요. 음모론적인 시각으로 보면은 해가 뜨는 것도 음모고 해가 지는 것도 음모다. 이렇게 박지원 대표가 전에 했던 이야기가 떠오르네요. 예. 어쨌든 전체적으로 박근혜 대통령 인터뷰 내용에 대해서 비판적인 의견이 많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청와대 관계자도 그 비판은 인터뷰를 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어차피 계속될 비판이다. 이렇게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는 그런 얘기가 조금 전에 나왔었고요. 박근혜 대통령이 뇌물 혐의 관련한 부분에 대해서도 이번에 하고 싶은 얘기를 했습니다. 최순실 씨도 어제 무슨 공동체에서 엮으려고 한다 이렇게 주장하지 않았습니까? 박근혜 대통령도 같은 말을 했네요. 최순실과 박 대통령이 사실상 경제적 동일체다. 혹시 뭐 은행 계좌를 같이 쓰신다든지. 그런 거 없고요. 그 자체도 또 말도 안 되는 거짓말입니다. 예. 그래서 어떻게 희한하게 경제 공동체라는 말을 만들어냈는데 그거는 엮어도 너무 어거지로 엮은 거고요. 예. 또 그 경제 공동체라는 말은 암만 생각해도 이상하니까 예. 특검에서도 철회를 했어요. 그럴 정도로 말이 안 되는 얘기들이죠. 이기성 기자 보면 저 경제 공동체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박근혜 대통령이 뭐 이미 생각이 정리됐고 준비된 듯한 답변이에요, 느낌이. 그렇죠. 일단은 그 TV 인터뷰하기 전에 법률적인 그 자문을 굉장히 많이 받고 나왔다는 느낌이 듭니다. 보통 박근혜 대통령은 대외적으로 얘기할 때 연설문을 누가 써줘가지고 많이 읽지를 않습니까? 근데 우리가 자연스럽게 얘기하는 것은 우리 1월 1일 이번 1월 1일 기자간담회에서 기자들하고 자연스럽게 토론한 걸 봤는데요. 그때 보면은 어떤 질문에 대해서 명확하게 어떤 논점을 가지고 얘기하는 것도 있지만 대부분은 좀 이렇게 정확하게 얘기를 못하는 부분이 있는데 오늘은 각 질문마다 자기가 하고 싶은 얘기를 정확히 한 걸 보면은 누구로부터 정확하게 코치를 받고 나왔다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특검 조사와 관련해서 시기와 일정 이런 것들 조율 중이다라는 얘기까지 했어요. 조심스럽게. 그렇다고 한다면 이번 인터뷰가 특검 조사 앞두고
특검 조사를 앞두고 사전에 뭔가 대비하기 위한 그런 목적이나 의도도 있었을까요? 뭐 그런 것도 없다고 볼 수는 없겠죠. 이제 공교롭게 어제 이제 경제적 공동체 얘기가 2번 나오지 않았습니까, 언론에. 최순실 씨가 이제 낮에 특검 들어가면서 그 얘기 한번 했고요. 경제란 말은 안 했어요. 무슨 공동체죠. 예, 예. 공동체를 엮으려는데 말도 안 되는 얘기다. 근데 그걸 고스란히 받아가지고 대통령 그날 오후에 경제적 공동체라는 얘기가 완전히 우리를 엮는 거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 이제 경제적 공동체라는 게 사실은 어떻게 보면 최순실 씨와 대통령의 가장 약한 고리거든요. 뭐 쉽진 않겠지만 특검에 만약 이것을 인정을 해내면 제가 항상 말씀드렸듯이 독일로 보냈던 삼성이 보냈던 그 최순실 씨가 받은 돈을 대통령이 받은 거라 볼 수도 있는 것이고 그렇게 되면 이제 뇌물죄가 성립이 되게 되니까 두 사람들한테는 그것을 반드시 막아야 되는 공동의 목적이 있는 거죠. 그래서 어제 같은 날 낮에는 최순실 씨가 밤에는 대통령이 모두 이 경제 공동체에 대해서 강하게 부인한 것이 아닌가라고 이제 생각이 들고 아마 특검도 대통령과 최순실 씨의 입장이 어떤 건지 뭐 이미 알고 있었을 텐데 어제 한 번 더 확인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 아마 그것에 맞는 새로운 아마 창을 좀 갈고 닦을 겁니다. 특검에서도 이런 얘기를 했어요. 경제공동체라고 하는 표현은 법적 용어가 아니다. 그리고 특검에서 이 단어를 사용하거나 중요시하게 여긴 적이 없다. 이렇게 언론을 향해서 분명하게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의 인터뷰 내용 가운데 조금 전에도 저희가 말씀드렸습니다만 이 최순실 씨에 관한 언급에 상당히 주목하는 시선들이 많습니다. 오랜 시간 알아왔고 예. 또 뭐 저 혼자 이렇게 지내니까 또 뭐 이렇게 좀 소소하게 그렇게 좀 예. 심부름도 해주고 그런 도와줄 일이 있는데 그거를 그냥 충실히 도와준 사람으로 이제 생각을 합니다. 예. 근데 이번에 이제 이런 전개되는 일을 통해서 예. 내가 몰랐던 일들이 많이 있었구나. 여러 가지 뭐 사업체를 어떻게 예. 했다. 뭐 그래서 이렇게 사익을 어떻게 했다 하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참 그런 거를 몰랐던 거, 그런 거에 대한 그 불찰에 대해서 좀 많이 그 마음이 좀 예. 상하고 있습니다. 예. 저 순간의 자국은 아마 인터뷰하는 사람이 뭔가 잘못 건드린 것 같아요. 아니, 마이크를 여기 찾는데 이걸 툭툭 가슴을 치면서 예, 잡음이 들어갔습니다. 어쨌든 박근혜 대통령이 최순실 씨 관련해서 소소하게 심부름하고 도와준 사람이다라고 하는데 사익을 추구했다 뭐 이런 것들을 내가 몰랐다는 불찰. 이 부분에 뭔가 예정과는 다른 표현 아닌가 싶어요. 그러니까요. 어제 1시간 남짓의 인터뷰를 자세히 들어보면 박근혜 대통령은 사실 모든 것을 부인하고 있습니다. 블랙리스트도 그렇고 인사 개입 관련도 그렇고 정윤회, 정유라 뭐 모든 거에 대해서 부정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딱 하나를 보면은요. 이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최순실 씨에 대해서 정확하게 말을 들어보면 오랫동안 나를 도와준 사람이다. 그런데 몰랐던 부분이 많았다. 사업체를 어떻게 했다. 그래서 사익을 어떻게 했다. 그걸 몰랐던 것에 대한 제 불찰에 마음이 상한다. 그러니까 모든 것은 다 부정을 했는데 최순실 씨의 어떤 기업체를 갖고 있다든가 사익을 챙겼다든가 이런 것만은 인정한 것이죠. 사실상. 그래서 내 잘못은 하나도 없는데 딱 한 가지. 최순실 씨가 개인적으로 그러는 거를 내가 미처 몰랐던 것이 마음이 상한다. 이렇게 인정을 했습니다. 어제 김태현 변호사는 최순실 씨가 특검 들어가면서 막 소리치고 이런 거는 박근혜 대통령을 향해서 걱정하지 마세요라는 그런 메시지라는 얘기도 했는데 서민 교수가 보시기에 박근혜 대통령이 정말로 이런 의도를 갖고 최 씨의 혐의를 인정하는 듯한 발언했다고 한다면 최순실 씨가 좀 섭섭하지 않을까요? 뭐 당장은 섭섭할 수 있지만 이제 큰 틀에서 보면은 박근혜 대통령이 대통령으로 계속 남아 있어야 최순실 씨도 유리하기 때문에 뭐 그렇게까지 서운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장기적으로 봐야죠. 김태현 변호사 좀 짧게 이 최 씨의 사익 취했다, 몰랐다, 불찰이다. 박 대통령이 인정한 건 불찰. 나머지는 그렇죠? 다 몰랐다. 예. 그럼 최 씨에게 혐의를 이렇게 좀 미루는 인상이 분명히 있지 않습니까? 근데 저는 저게 사실은 변한 건 없다고 봐요. 저는 제가 느끼기에는 2차 담화 때도 저 얘기가 있었거든요. 저는 저를 돕던 사람인데 내가 주변 관리를 하지 못한 잘못이 있다. 이런 얘기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2차 담화 때 사익 추구 요 4글자는 쓰진 않았지만 어쨌든 내가 주변 관리 잘못했던 건 인정을 했다는 거죠. 즉 나는 정말 잘하려고 K재단, 미래재단 만들고 승마를 지원하려고 하고 KD 코퍼레이션도 나는 중소기업이 납품할 수 있도록 정말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중소기업 공정경제를 도와준 것인데 그 KD 코퍼레이션으로부터 샤넬백을 받은 부분
그리고 삼성이 지원해주는 것을 가지고 뭐 유아용 뭐 강아지 패드 사고 유아용 용품 사고 이렇게 개인적으로 쓴 부분, 더블루케이를 만들어서 개인적인 이득을 취한 부분, 그건 나는 몰라라는 게 대통령의 의도인 거죠. 나는 정말 통치회계 차원에서 좋게 하려고 했을 뿐, 그 다음에 최순실의 이득 주고는 나랑은 상관이 없으니 나에게 묻지 마라는 게 대통령의 제가 의도였던 것 질문 드리는 같습니다. 의도는 박근혜 대통령도 사익 취하고 추구한 적 없다라고 얘기했고 최순실 씨도 사익을 취한 적 없다라고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똑같은 표현을 썼는데 이번에 박근혜 대통령이 최 씨를 향해서 최 씨가 사익을 취했다 이런 부분은 나는 몰랐다라고 얘기한 부분이 두 사람 사이에 뭔가 균열이 생기는 것 아니냐라고 하는 생각을 가질 만한 부분이어서 질문을 드렸던 거고요. 박근혜 대통령이 촛불 시위 또 태극기 집회 관련해서 했던 얘기, 태극기 집회 참가 인원이 촛불 집회의 2배다. 들어보시죠. 광우병 또 이번에 이제 이 사태 그 두 가지가 근거가 약했다는 점에서 예. 서로 유사한 점이 있다 이렇게 느끼고 있습니다. 예. 뭐 지금 이제 그 촛불 시위의 2배도 넘는 정도로 예. 정말 열성을 갖고 많은 분들이 예. 참여하신다고 이제 듣고 예. 있는데. 그분들이 왜 저렇게 눈도 날리고 또 날씨도 춥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저렇게 계속 많이 나오시게 됐는가. 그거는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수호해야 된다. 예. 또 법치를 지켜야 예. 된다. 그런 예. 것 때문에 그냥 여러 가지 고생도 무릅쓰고 예. 이렇게 나오신다는 것을 생각할 때 가슴이 좀 미어지는 그런 심정입니다. 촛불 집회에 참석하는 사람들의 마음에 대해서는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태극기 집회에 참석한 사람들의 그 마음, 자유민주주의를 지켜야 한다. 이 마음에 대해서만 얘기를 했네요. 그러니까 저도 저 말을 들으면서 참 가슴이 미어집니다. 그러니까 자유민주주의라는 게 사실은 촛불 집회에 나온 분들이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겠다고 한 거고, 사실 그러니까 비선에 의한 국정농단이나 뭐 블랙리스트 같은 건 사실 자유민주주의가 아니지 않습니까? 근데 이런 거를 옹호하는 분들이 그 소위 태극기 집회를 하는 분들인데, 그분들을 향해서 뭐 자유민주주의를 향해서 위해서 이런 걸 보면서 참 가슴이 미어지죠, 정말. 예. 박근혜 대통령이 좀 많이 쓴 표현이 뭐 저질, 민망스럽다. 사실은 언론 보도와 관련해서도 좀 불만이 있는 것 같은데요. 이기정 기자 보시기 어떻습니까? 그 얘기가 어떻게 나왔냐면은 그 세월호 7시간 관련해서 그 청와대 해명이 확실하지 않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이제 한간의 소문이 떠돌지 않았겠습니까? 그래가지고 그때 정윤회 씨와 밀회가 있었던 거 아니냐 이런 것에 대해서 정규제 그 주필이 박 대통령에게 물어봤습니다. 이게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나라 품격을 떨어뜨리는 말이다. 민망스럽기 그지없는 얘기다. 답하게 해도 민망하다 해서 이렇게 민망한 얘기를 했고요. 또 하나는 한간에 정유라가 박근혜 대통령의 딸이라고 하는데 그 산에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렇게 또 얘기를 했더니 자꾸 품격 떨어뜨린 말만 질문하신다 얘기를 하면서 끔찍한 거짓말도 엔간히 해야지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모두 부인을 했습니다. 내용은 뭐 과거에 나왔던 얘기하고 아무 새로운 것은 없는데요. 문제는 왜 이런 질문을 정재 그 주필이 했냐라고 생각을 해보니까 자신들이 한 이 그 인터뷰가 정말 아무것도 숨긴 것이 없이 솔직한 인터뷰였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한 것 같은데 이 문제는 잘 아시다시피 특검 조사와도 관련이 없고 또 헌재 그 탄핵 사유와도 관계가 없는 문제입니다. 이 문제를 끼워가지고 그런 효과를 보기 위해서 아마 그런 질문을 한 것 같습니다. 국정농단 사태의 본질 또 탄핵 소추가 된 사안에 대해서는 얘기하지 않고 오히려 격가지에 대해서 얘기를 많이 했다 그런 말씀이신 것 같고요. 이제 박근혜 대통령이 어제 인터뷰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가 충분히 전해드린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아마 잘 모르는 사람이 한 명 더 있지 않습니까? 박근혜 대통령과 인터뷰한 사람, 정규제 주필, 한국경제 주필이라고 하죠. 이 정규제 주필이 어제 인터뷰한 다음에 인터뷰 소감도 직접 밝힌 게 있습니다. 현재 변호인단의 소개로 대통령님을 뵈러 인터뷰를 하러 우리가 궁금한 것에 대해서 좀 여쭤보려고 왔습니다. 대통령께서는 어떤 질문도 좋다고 얘기를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언론들로서는 그동안에 번번이 실패를 한 셈이죠. 정윤회 사건도 아닌 거, 문고리 3인방도 아닌 거고, 그 다음에
우병우도 아니고 마지막에 최순실이라고 하는 이제 말하자면 황금의장이 잡힌 겁니다. 혹시 대통령이 눈치챌까봐 제가 볼 때는 최순실이 상당히 그래도 신경을 써서 안 들키려고 애를 쓴 것 같다는 느낌을 저는 받습니다. 근데 전혀 모르셨어요? 예. 최순실 스캔들이 저 부분요. 사실은 그 정규재 주필이 인터뷰한 다음에 본인이 직접 인터뷰 후기를 얘기했다는 부분이 아니고 지금 보니까 저희가 인터뷰한 내용의 질문 중심으로 보여드렸는데 이것을 보여드린 이유가 있습니다. 사실 주영진의 뉴스 브리핑도 정치인 나오고 여러분들 나오시면은 질문을 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 질문이 이 자리에 나오신 분이 원하는 질문을 하기도 합니다. 이런 질문 좀 해달라. 그렇지만 정말로 시청자 여러분들이 궁금해하는 내용 꼭 질문해야 되기 때문에 그거는 알려드리지도 않고 제가 현장에서 즉석적으로 질문을 하는데 정규재 주필이 어제 질문한 지금 영상 보시면은 전반적으로 보면은 좀 사람 이름도 틀린다든가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이 어떤 대답을 하면은 거기에 대해서 후속 질문이 들어가야 되는데 그냥 대통령이 이렇게 단칼에 잘라버리면은 이해하고 좀 우물쭈물대고 그래서 이게 기본적으로 인터뷰라고 부르기에도 좀 민망한 인터뷰 아니었느냐 이런 지적들이 나오고 있어요. 저도 사실 올해로서 이제 30년째 기자 생활을 하고 있는데 기자라는 것은 인터뷰 때 질문을 잘해야 됩니다. 그래야지 좋은 답변이 나오죠. 그런데 어제 제가 이 방송을 보면서 기자로서 느꼈던 것들 두 가지만 얘기를 하면요. 첫째는 질문의 형식에 문제가 있습니다. 형식과 내용의 문제인데 형식에서 첫째, 질문하기 전에 이제 모시겠습니다 하기 전에 방송에서는 극존칭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누구라도요. 그런데 뵈러 왔습니다. 여쭙고자 합니다. 이런 것들은 절대 하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굉장히 극존칭을 썼고요. 내용도 보면은 질문이 굉장히 아주 우호적인 질문들이 많죠. 그리고 자기가 단정을 하는 질문들이 많고 예를 들자면 우리나라의 4대 개혁 대상자인 검찰, 국회, 노조, 언론 이 4개 세력들이 똘똘 뭉쳐서 대통령을 지금 침몰시키고 있다.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런 식의 질문이라든가 또는 태블릿 PC가 문제가 됐는데 이것도 아니라는 잘못됐다는 증거들이 속속 나오고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런 식의 질문들이 나오고 그러다 보니까 1시간 내내 계속 변명, 해명할 수 있는 자리만 만들어졌죠. 만약에 저렇게 중요한 자리가 만들어졌다면은 아주 정말 국민들이 궁금해하고 아픈 질문들을 던져야 됩니다. 특히 탄핵과 관련된 직접적인 이야기들이요. 그래서 뇌물 문제라든가 블랙리스트라든가 등등 이 국가 기밀들이 비서관을 통해서 비선 실세에게 전달되는 과정 이런 것들을 정확하게 아프게 질문을 했어야 되는데 굉장히 박근혜 대통령이 저렇게 최근에 웃는 모습을 처음 보지 않습니까? 그럴 정도로 굉장히 아주 우호적이고 좋게 말하면 우호적이고요. 나쁘게 말하면 기자답지 않은 질문들을 던진 겁니다. 정규재 한국경제주필 기자 세계에서 어쨌든 기자 선배다 이렇게 불리울 텐데 어떤 사람이죠? 네. 정규재 주필은 57년 태어나가지고요. 한국경제신문에 입사를 해서 경제부장, 그다음에 논설위원, 그리고 주필까지 이제 하고 있고요. 대외적인 활동도 많이 했습니다. 2013년부터 15년까지 박근혜 정부의 국민경제자문회의 공정경제분과위원을 했고요. 현재도 박정희 기념재단 이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12년 개인적인 인터넷 매체가 아니라 한국경제신문에서 공식적으로 이제 지원하는 그런 정규재 TV 인터넷 팟캐스트를 만들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주로 보수적인 입장을 대변하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또 한국경제신문이 사실 삼성, 현대 이런 전경영 소속 대기업들이 이제 주지도 있는 언론이기 때문에 이들의 그 입장을 대변한다 하는 지적을 많이 받아왔거든요. 그래서 박근혜 대통령이 굳이 그 정규재 TV라는 이름도 없는 그 인터넷 1인 팟캐스트를 꼭 집어가지고 인터뷰한 데는 이런 배경과도 무관하지 않을 것이다라는 그런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정규재 주필이 과거에 어떤 발언을 했는지 저희가 잠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유라가 적색수배, 정유라가 빈라덴이냐. 연평해전 때 DJ는 축구 보러 갔지만 탄핵되지 않았다. 광우병, 촛불 시위 자체가 폭력이다. 전체적으로 정규제 주필의 논조, 세상을 바라보는 시각이 박근혜 대통령, 지금의 청와대, 지금의 정권과 비슷하기 때문에 정규제 주필을 고르지 않았느냐. 인터뷰 대상으로, 인터뷰를 하는 매체로. 그렇죠? 네. 교수님 보시기에도 그렇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원래 인터뷰라는 건 이제 국민이 듣고 싶어 하는 얘기를 끄집어내야 되거든요. 근데 지금처럼 대통령이 하고 싶어 하는 얘기를 그냥 하게 하는 거는 인터뷰가 아니라, 그러니까 박사모 팬 미팅 정도라고 생각할 수 있고요. 그래서 그리고 이게 정말 인터뷰할 때 좀 답답했던 거는 이 팩트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팩트를 그냥 자의적으로 해석해서 예를 들어서 뭐 세월호 7시간을 물고 늘어지는 거는 여성 비하 아니냐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면은 이건 좀 아닌 것 같아요. 인터뷰라는 거는 그렇게 하면 안 되고요. 차라리 저는 인터뷰 이렇게 많이 해보진 않았지만 제가 하면 훨씬 잘할 것 같습니다. 다음에는 저를 불러주십시오. 예, 정규제 주필도 현역 언론인이기 때문에 주영진의 뉴스 브리핑에서 이렇게 인터뷰하는 기자가 질문을 제대로 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비판에 대해서 정규제 주필 본인도 아마 또 입장을 밝힐 것 같습니다. 어쨌든 간에 전체적으로 어제 인터뷰가 국민적 의혹, 궁금증을 해소하는 데는 대단히 부족했다는 평가가 지배적인 것 같습니다.